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진정한 강력한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이 드디어 미국 시장에서 좀 화끈하게 나타났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이 먼저 움직이긴 했지만 너무 소량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긴가민가, 이게 진정한 반등인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죠. 하지만 오늘 미국 시장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타나면서 이제 시장이 단기적일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의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종목이 반등의 선두에 설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핵심이죠. 어제도 아침에 주제가 그거였는데 오늘도 주제가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반등의 핵심인가, 이걸 찾아내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을 보면 다우는 1.58, 나스닥은 1.16, S&P 500은 1.2%. 네, 전부 끝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죠. 물론 살짝 또 이익 실현 물량은 나왔지만 그나마 우사양을 하면서 장이 끝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네요. 금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재무부 4분기 국채 발행 규모 축소 예정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어제 지난주 내내 중요한 투자 포인트였죠. 과연 국채 발행 물량을 어떻게 잡을지, 이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 움직임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이러한 소식에도 미 국채 금리는 살짝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2년짜리는 5.042, 3bp 상승을 했고요. 10년짜리는 4.888, 0.4bp, 20년짜리는 2.5bp, 30년짜리는 2.6bp. 전형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살짝 오르긴 했지만 이제 이러한 긍정적 소식들이 또 FOMC 회의와 함께 엮여서 나온다면 시장은 특히 금리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10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9.1을 기록했다. 지난달은 마이너스 18이었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안 좋아졌는데 어느 지표는 굉장히 좋아지고 또 어느 지표는 서서히 약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오늘은 미국 10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9.1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안 좋은 뉴스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물가라든지 긴축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경제를 슬로우다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많이만 위축되지 않는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펜하이머 증권이 올해 S&P 500 전망치를 4,400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 웰스파고가 미국 증시 기술적 과매도의 구간으로 반등이 기대된다. 이렇게 서로 시장을 보는 뷰가 서로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우리는 사실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엔화 정도 움직임을 보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YCC 장기 금리 상한선을 1%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0.5%인데 1%로 상향 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일본 엔화 움직임과 금리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일본 엔화가 1달러당 149.12엔, 거의 150엔까지 찍고 지금 살짝 내려오는 아주 초약세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일본 금리가 0.886까지 10년짜리가 상승하는 그런 무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엔화 약세와 금리가 상승해서 올라오는 모습. 그럼 일본은 왜 YCC를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 설정한 데에 10년짜리가 도달하면 일본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해서 막 채권을 사면서 못 올라오게 막는 전략을 썼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너무나 많은 국채 발행으로 이자 부담이 큰 거죠. 그런데 이 YCC 전략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1%까지 열어놓는다는 것은 금리가 상승을 용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금리 상승이 용인을 하면은 일본 엔화가 다시 강세로 전환할 수 있죠. 그 금리에 그 나라 통화가 강력하게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선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본의 그 밖에 나가서 투자하는 자금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하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지금 일본으로 많이 들어와야 해서 일본 주가를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엔화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주가들이 많이 폭락한 모습이 또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반대로 다시 해외로 나가면서 글로벌 시장의 주식 시장을 떠받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다. 따라서 YCC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 엔화 자금이 밖으로 다시 퍼낼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략의 변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 정부가 첫 AI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공개했습니다. 안전평가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노조가 GM과도 협상 타결을 했죠. 6주 만에 파업을 종료하면서 스텔란티스, GM, 포드 모두 UAW 산하에서 모처럼 함께 파업을 했다가 이제 6주 만에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 이런 것도 상당히 이번 주식시장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도 많죠. 이게 제조업에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는데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 과정도 주식시장에서 아주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미 연준 긴축, 높은 국채금리로 중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일 달러 추이 한번 볼까? 0.41%로 다시 105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네요. 105 후반대지만 106을 보이다가 105.942로 내려왔습니다. 일본 엔화 추이 금리, 미국 국채금리 봤죠. 한국 국채 10년도 4.318로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대. 더 오르지도 않고 더 내리지도 않고 미국 금리에 굉장히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시장에서도 반가운 것은 WTI가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3.59%나 하락하며 WTI가 82.47달러까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원인은 이제 가자 지구의 문제가 거의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판정성으로 빨리 끝날 수 있다. 이런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중동의 복잡한 전쟁의 양상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가는 모습이다. 이제 2단계 들어갔으니까 3단계에서 안정화 조치를 취한다면 빨리 끝날 수도 있는, 이 협상의 과정만 남아있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WTI가 오히려 하락 안정을 찾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오늘 강하게 투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금은 2,000달러를 넘어섰네요. 2,005.75달러. 네, 6개월 만에 상승해서 거의 2,000달러를 넘어서 고점에 와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안정해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오늘 개별 종목 한번 봅시다. 테슬라가 갑자기 무너졌어요. 197.36달러. 테슬라가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이제 개미들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걸 사서 들어가야 되느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아야 되느냐 고민인데, 무너진 이유가 파나소닉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를 줬는데 가이던스를 상당히 낮게 줬어요. 200억 엔이나 낮춰서 가이던스를,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주면서 뭔가 좀 축소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 테슬라 전체 서프라이 체인에서. 그래서 배터리 이익에 대한 거, 배터리 Q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테슬라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무너지도록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테슬라와 엔비디아 400달러, 테슬라 200달러는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인데, 이게 무너지면 당연히 기술적 반등을 보고 사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어제 우리나라 2차전지가 치고 올라왔는데 오늘 테슬라의 무너짐을 어떻게 볼지,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봐야 되는데, 만약 2차전지가 우리나라에 무너진다면 당연히 반도체주들이 뜨고 HBM이 뜨겠죠. 서로 보니까 상반돼서 움직이는데, 2차전지가 뜨면 반도체와 HBM 관련주들이 무너지고, HBM과 다음 반도체가 올라가면 2차전지가 무너지는데, 오늘은 어제 올랐던 2차전지가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반대쪽에 있는 HBM과 반도체주들의 기술적 반등이 예상되는 하루다. 이렇게 또 우리가 넓혀서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애플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아요. 1.23% 상승하며 끝났습니다. 170.29. 엔비디아는 411.61달러, 1.63% 상승해서 올랐는데, 400달러가 무너지면 엔비디아도 강하게 사야죠. 네, 엔비디아는 11월 22일경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일라이닐리는 1.88% 상승, TSMC는 0.63. 아까 우리가 애플을 봤죠. 애플은 1.23, 170.29.
네. TSMC 0.63%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17% 상승, 메타 플랫폼스 2.20 네, 이렇게 상승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조정을 조금씩 받네요. 34,344달러. 이번 금리 상승과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수혜주가 비트코인이다. 이건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비트코인과 금이 위너였는데 이 위너가 금리가 안정을 찾고 FOMC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발표하고 내년에 또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금리를 인하시킬 수도 있다. 이런 비둘기적 그 한마디의 발표만 있다면 다시 금리 인하에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금리가 하락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성장주죠.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렇게 AI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카페에서 쓰면서 어제가 진정한 반등이냐, 거래량이 굉장히 거래 대금이 너무 안 좋다. 보면은 코스피는 6조 8천억, 코스닥은 4조 6천억까지 빠지는 가장 안 좋은 모습이죠. 그 전날만 해도 8조 5조 7천이 거래되는데 이렇게 거래 대금이 실리지 않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우리는 이건 악어의 눈물이다. 진정한 반등은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거래 대금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강력하게 상승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어느 정도 바닥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단기 바닥을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에 좀 유의를 하고 한번 재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주 예정된 경제 일정을 보면 10월 31일 3분기 고용지수 ECI, 네, 고용 비용지수 ECI가 발표되고 11월 1일 수요일에는 9월 9인 이직보고서, 10월 ADP 취업자 변동지수, 미 4분기 국채발행계획 발표했죠. 네,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ISM 제조업 PMI 지수 10월, 네, 다음 목요일은 FOMC 금리 결정. 지금 우리나라 시간이죠. 3일 10월 고용보고서, 특히 이번 고용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ISM 제조업 지수 같은 종목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쭉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여놓고 하나하나씩 예상도 하고 검토를 하고 방향성과 강도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겠지만 그래도 시장은 우리가 반등에 배팅을 해야 될 시기이다. 10월에 9월, 10월 두 달 아주 많이 얻어 터졌는데 11월, 12월은 내년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대감과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섞여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 반격할 수 있는 좋은 달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반등에 배팅을 해야 된다. 따라서 포지션을 줄일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늘릴 필요도 없는 거죠. 지금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 반등을 간절히 기도해보는 그런 천수답적인 기도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왜 우리가 강세에 배팅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우리 정신문장을 해봅시다. 뉴욕 증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 추가 하방보단 반등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 금리에 대한 우려가 잔존하지만 최근 S&P 500 가격의 흐름은 과매도 영역이다. 이익 개선세를 감안시 과매도한 측면이 확실히 상존한다. 과거 패턴을 살펴보면 RSI 지수를 사용하는데 이 RSI 지수는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수의 현재 시장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는 지수, 기술력 지표죠.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해서 현재 추세의 강도를 100분율로 나타내서 언제 주가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는 추세 전환 지표인데 이게 30을 하향 돌파하면 약세, 70을 상향 돌파하면 강세,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30 아래에 있는 그러한 약세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30에 도달하면 침체로서 매수를 해야 되고 70을 넘으면 과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0 이하로 떨어진 이후에는 다시 이렇게 평균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기술적으로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것들도 좋은 우리가 반등에 배팅을 해야 될 주요 가이던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향후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고용지표인데 고용지표가 골디락스가 좀 필요하다. 골디락스라는 건 뭐냐? 고용지표가 크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살짝 많이 내리지도 않고 살짝 내려가면서 추세만 꺾이기만 해도 골디락스라는 거죠.
중동발 불확실성, 특히 유가 불안은 늘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1차, 2차 오일 쇼크, 90년대 걸프 전쟁을 살펴봐도 확실히 그렇게 큰 이벤트 이후에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당시 중동 불안은 어김없이 미국 경기 침체로 이어졌으며 고물가가 나타나고 고금리가 나타나고 결국 경제가 침체를 견인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1, 2차, 2차 오일 쇼크하고 90년대 걸프 전쟁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공통적으로 실업률이 급등했다는 거죠. 네. 미국 경제 FOMC가 지금 실업률이 계속 낮아지면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고용이 좋으면서 고민을 했는데 1, 2차 중동 오일 쇼크하고 90년대 걸프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이 고용지표가 감소했다는 거죠. 고용이. 제시된 세 차례의 공통적 현상 중에 실업률 급등 현상은 어김없이 나타났다. 향후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포함한 경기 침체로 갈지 아니면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대변되는 연착륙 기조를 유지할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실업률, 즉 고용지표에 달려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면 안 되죠.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그 정도에 살짝 깎일 수 있는 정도 골디락스. 이걸 골디락스로 보는 거죠. 따라서 2일날 발표될 FOMC 결과도 중요하지만 3일날 발표될 고용지표 역시 상당히 향후의 시장의 방향성을 가름할 중요한 지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고용시장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상태. 즉 고용의 골디락스에 진입을 해야 된다. 만약 고용시장이 골디락스 국면으로 진입한다면 미국 경제의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현상은 뚜렷해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기술적 반등이나 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숨 쉴 수 있는 공간과 여유가 생기는 거죠. 물론 경기를 급냉시키지 않고 물가와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고용시장의 골디락스 수준을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본다면 시장은 실업률이 4% 초반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거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수당 청구 건수가 25만에서 30만 건 수준. 다시 한번 고용 실업률은 4% 초반,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5만에서 30만, 지금 19만에서 20만 정도밖에 안 되죠. 이 정도에서 유지되면서 살짝 꺾이는 모습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골디락스의 모습이다. 특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추이가 고용시장의 골디락스 진입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고용의 골디락스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오일 쇼크 때 반드시 이렇게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네,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걸프 전쟁 당시에도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이러한 것들이 가장 공통적 특징으로 현재 중동 전쟁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실업률이 살짝 꺾이는,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25만 명, 이 정도까지 꺾여서 내려오면은 금상첨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들어갑니다. 금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의 반등은 나름 의미가 있는 반등이다. 특히 시장의 반등 신호에 여러 경제지표나 기술적 지표가 사용되지만 제 개인적으로 중시하는 반등의 신호는 주가가 악재에 차츰 둔감해지고 반대로 작은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 신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오늘 미국 시장이 작은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만 상승의 강도나 연속성에 대한 믿음은 약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에 필요한 것은 좀 행보라도 하면서 쉬면서 에너지를 좀 축적하고 그리고 연말과 내년 시장을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 하락과 물량이 쏟아지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에너지를 축적할 시간도 없었고 이제 너덜너덜해진 거죠. 어제 한국 시장이 먼저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기에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미 신용, 미수 모든 악성 매물을 다 쏟아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오히려 상승 탄력과 반등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도 해봅니다. 다음으로 2일 새벽에 발표될 FOMC의 이제
성명서에서 매돌기 같은 매파일 확률이 높아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줄의 비둘기와 같은 그러한 발언, 시장을 돌려 세울 그러한 발언, 이게 이제 브레이크이죠. 이게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면 13일에 CPI 지수가 브레이크의 마지막인데 CPI 지수는 크게 또 하락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밖에 없는데 이 세 번의 브레이크가 걸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한 상태로 1월에 넘어가서 내년에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다시 5월까지 주가가 상승해서 올라올 때 우리가 이익이나 뭐 번전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한 시나리오다. 어제 반등을 기대하고 또 기대했던 우리가 HBM이나 반도체 쪽에서는 상승이 안 나타나고 2차 전지와 로봇 쪽에서 반등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오늘은 2차 전지가 좀 테슬라 때문에 얻어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반대로 반도체와 HBM 쪽에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금리 하락 그리고 기술적 반등에서는 반도체, HBM,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뭐 이 정도 그리고 나머지 기타 영역에서도 반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금의 포트폴리오를 팔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존버를 해야 되죠. 여기서 자기가 가진 종목이 15% 정도 올라오면 옆으로 기울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럴 때 살짝 현금을 마련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버티든지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승부를 내는 그러한 전략. 이 전략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중기적으로 6개월 안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전략이죠. 연말 한 반 정도 터졌던 거 보통 우리가 50에서 40% 터졌는데 여기서 10에서 15% 정도 하고 나머지 30%는 내년 5월까지 기술적 반등과 내년 전망에 의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그것을 다 복구하고 메꾸는 심지어 운 좋으면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러한 전략. 이 정도 전략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즐거운 반등의 화요일을 우리가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좀 오십시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좋은 의사, 치유, 나침판의 역할을 해드립니다. 저희는 리딩하는 그런 데는 아닙니다. 기본적 분석, 종목 분석, 좀 기본을 많이 다루는 그러한 모습. 이게 저희 카페의 특징이죠. 여러분 오늘은 좀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간절히 반등을 기대해 봅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 아침에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